지난 200달이 재테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산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작은 시드머니를 굴려서 자산을 지키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달성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텐베거 자산들, 성장주 투자가 효과적 옵션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온 성장주, 성장 자산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PER이 어떻고 매출 성장률이 어떻고 뭐 이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하나를 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떤 과정,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성장주 후보라 판단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저는 사실 올해 초부터 이 기업 주식에 처음으로 정찰병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소대, 중대 단위로 계속 조금씩 병력을 투입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건 단순 주식 정보가 아니라 성장주를 발굴하는 어떤 사고방식과 방법론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면서 성장주를 제가 발굴할 때 사용하는 4가지 필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이 성장주를 고르는 이 필터를 익혀 놓으면 오늘 말씀드린 주식 이외에도 여러분 스스로도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진짜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전부 제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론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족밥이에요. 다 어떤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이론과 아이디어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 조합하고 실전에 적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그 아이디어들의 뿌리가 된 책들도 같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냥 책 제목만 던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러한 개념이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서론에 말 너무 많아서. 바로 서클 인터넷이라는 미국 주식입니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티거 CRCL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클은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고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유통하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놀랍게도 제가 만든 이 성장주 필터 4가지를 전부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터입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는가? 성장주 찾을 때 저는 일단 개별 기업보다는 그 산업 카테고리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인지 먼저 고려한 다음 그 산업에 해당하는 알파 기업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속한 어떤 산업 파이 자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면요, 기업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기업이 속한 시장의 파이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 이 서클이라는 기업이 속해 있는 디지털 금융시장은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 판을 상당 부분 바꿔버릴 만큼 그 산업의 파이 자체가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인얼리시스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 규모가 현재보다 최소 약 26배에서 최대 54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현재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는요, 이미 뭐 채권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이렇게 올리는 온체인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 자산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지금 온체인으로 넘어간 자산은 아직도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9%가 아직 이사를 안 왔다는 거야. 극초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 트럭이 이제 막 시동을 건 거야. 근데 그 속도가 지금 눈부시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 온체인 자산 시장에서 기본 통화이자 교환 매개체로 쓰이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파이가 압도적으로 커질 잠재력이 있는 섹터는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필터 가볼까요? 두 번째,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인가?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저자 유목민은 성장주의 특징 하나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요나 카테고리가 탄생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그랬고, 또 최근의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존재하지 않던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신생 분야는요, 그 시장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미래 가치에 높은 기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성숙한 산업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져올 것으로 막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 PER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캐낼 대로 캐낸 광산이랑 아직 아무도 삽 한 번 안 뜬 노다지, 둘 중에 사람들이 어디에 더 흥분할까요? 당연 후자지. 그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가격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금리가 내리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 이런 섹터에 관심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필터에 서클을 넣어볼까요? 없다가 생긴 것을 가지고 있는가?
예스.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합니다. 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미국의 달러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새로운 금융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카테고리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달러는 본래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였잖아. 근데 스테이블 코인, USDC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시간 결제망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고 은행 승인도 필요 없이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초단위로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미친 거지. 한마디로 24시간 국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달러의 새로운 형태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존에 없던 그 새로운 시장이나 수요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 시장에 먼저 자리 잡은 기업은 엄청난 성장 기회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없다가 생겼다고 무조건 성장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새롭게 생긴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어쨌든 뭐 충분한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필터입니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가. 박두환 저자의 주식 투자의 뿌리에서는요, 이 독점력이라는 것을 기업을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투자자 이분이 그 시드 2억으로 두산 계열사에 집중 투자해서 최근에 무려 자산 수백억을 달성하신 분인데, 그 두산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 독점력이었다고 하거든요. 독점력이란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브랜드, 네트워크, 시장 지배력 같은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비즈니스 용어로 이코노믹 모트, 경제적 해자라고 하거든요. 이 모트라는 단어가 그 중세시대 성곽 주위에 파놓은 무릉덩이를 뜻하거든요. 그게 적군이 침입했을 때 성벽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 필터에서 제가 성장 산업을 우선 보라고 강조를 드렸었지만, 아무리 그 산업 자체가 성장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막 수십 개의 기업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의 과실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렵거든. 따라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그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서클을 이 세 번째 필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살짝 애매했습니다.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스를 뜯어보면 현재는 테더와 서클의 양강 구도인데 그 전체 시가총액이나 거래소 점유율만 보면 테더가 압도적인 1위인 게 팩트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본 건 현재의 점유율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를 볼 때 지금 1등이 누구냐도 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5년 뒤에도 지금의 순위가 그대로일까? 그리고 이 관점에서 서클을 바라보니까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규제입니다. 최근 그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수면 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면서 글로벌 규제 환경이 엄청나게 빡세지고 있어요. 매우 엄격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아무나 개나 소나 스테이블 코인 못 만들어.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그 난관에 겹겹이 쌓여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산업 자체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사실 국가의 화폐 주조권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민간 기업 주재에 한 국가의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 까딱 잘못하면 국가 정부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좆될 수 있는 거야 진짜. 하지만 서클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거든요. 현존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틀어서 현재 제도권 금융에서 압도적인 규제 라이선스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통용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거죠. 현재는 서클이 그 미국과 유럽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승인받고 통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현재 업계 1위이자 경쟁자 테더는 어떨까요? 라이센스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라이센스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대부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는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둘째, 월가 기관들의 공식 채택입니다. 뭐 블랙록, 토크나 펀드, 스탠다드 차타드, 비자, 마스터 등등 월가에 내놓으라 하는 기관들이 인프라의 서클을 연동하면서 현재 서클이 제도권 자금을 마구마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히 블랙록이 쓴다 카더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관들이 하나의 금융 인프라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체가 강력한 신뢰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는 앱 하나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 쓰는 결제나 뭐 자산 관리 시스템, 금융 인프라 같은 걸 바꾸는 건 그 차원이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규제도 봐야 되고 보안도 봐야 되고 뭐 유동성이나 기본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등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 바닥이라는 거죠.
제로 투 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비즈니스 도서가 있는데 이게 팔란티어 창업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의 주제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좆가고 그냥 처음부터 해당 분야를 독점하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판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피터 틸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사람이 만든 팔란티어는 실제로 그 책의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창조적 독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서클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규제와 제도권 금융이라는 그 진입장벽 안쪽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로 피터 틸은 그 독점력을 갖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제품의 가치가 커지고 또 후발주자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그 대체불가 진입장벽으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발주자가 단순히 더 좋은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라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하는 대상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 전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클도 테드와의 경쟁이 여전하고 그 은행권이나 빅테크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테더가 장악하고 있는 리테일이 아니라 특히 기관 쪽 네트워크에서는 이 서클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혜자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클은 최근에 그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설립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서클을 볼 때 현재 1등이냐 보다는 아직 매우 초창기인 이 인더스트리가 커졌을 때 이 기업이 그 산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이 서클을 세 번째 필터, 독점력에 통과시킨 이유가 독점이 확정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필터는 나름 통과, 근데 좀 아슬아슬 정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필터입니다. 이거는 진짜 존나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히 이 부분 개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 필터, 국가 전략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주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 카테고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유무역 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그 국가 안보나 공급망 장악을 위해서 아예 국가 단위로 특정 산업에 천문학적으로 자금을 때려 넣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산업 틀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성장 속도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올 전반기에 특히 반도체 관련 섹터들 광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칩섹트라고 하죠.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내 최대 기업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총 500조 규모였던 그 삼성전자가 무려 2000조까지 올해는 성장주로 탈바꿈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이처럼 국가 단위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의 잠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어떨까요? 2025년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유도 확립법 aka Genius Act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으로 서명했어요. 그렇다면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방 규제 틀 마련, 미국 달러 패권 강화 및 가상 자산 산업 육성. 지금 미국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압도적 군사력 패권,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달러 패권인 거죠. 아니, 중국이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 들고 막 설쳐대고 뭐 브릭스 같은 신흥국 중심으로 글로벌 탈달러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 미국이 가만히 코 파고 구경만 하고 있겠냐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키우고 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그 디지털 금융의 최전선에서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투명하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굴리고 있는 인프라 기업이 어디다? 바로 서클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필터 어떨까요? 미국이라는 글로벌 패권 국가가 이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Of course, why not? 이렇게 네 번째 조건도 명확히 충족하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주를 발굴하는 네 가지 필터. 첫 번째,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 두 번째, 과거에 없었지만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인가? 세 번째, 그 산업에서 이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국가가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인가? 이 네 가지가 한 기업에서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한번 존나게 파보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성장주 투자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증명된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산업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를 분석하고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발견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도박성 투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저처럼 세상의 흐름을 진지하게 리서치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무언가 지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클 역시 이 4가지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투자 중인 기업 중 하나인 거고요. 물론 앞으로 이 투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완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겸사겸사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시청자분들에게 검증받고 싶은 부분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거침없는 피드백 환영합니다.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거침없이 지적해주세요. 왜냐면 투자는 혼자 확신을 키우는 것보다 내 논리를 계속 이렇게 깨보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으로 절대로 저를 따라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현업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몇 년 구르면서 그 나름의 촉을 만들고 있는 일반인 나부랭이에요. 알고 있죠? 유튜브 따라서 투자하는 게 제일 바보짓이야.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종목보다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연구를 좀 해서 자신만의 성장주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괜찮은 성장주가 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